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요즘 길 가다 보면 그 시커먼 벌레들 때문에 좀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바로 러브버그, 이 붉은등 우단털팔인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드러난 건지 오늘 이 러브버그 현상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천적이 없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핵심 정보들을 한번 알아보죠.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 러브버그 때문에 불편함 느끼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궁금증 좀 해소해드리고 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오늘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브버그의 정체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근데 이름은 러브버그인데 솔직히 전혀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특히 그 인천 계양산 쪽 보니까 거의 새까맣게 뒤덮였던데요. 좀 징그럽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 정식 명칭은 붉은등 우단털파리, 파리 목의 곤충인데요. 이게 암수가 짝짓기 상태로 이렇게 계속 붙어 다녀서 러브버그라는 별명이 붙었죠. 다행인 점은 사람을 직접 물거나 어떤 질병을 옮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독성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해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해충은 아니다. 그건 일단 다행이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수가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막 시커멓게 몰려다니고 몸에 달라붙고 하면 불쾌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 같은 데 부딪히면 그 사체 때문에 도장이 상할 수도 있다고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사체가 분해되면서 산성물질이 나와서요. 차량 도장면을 부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차에 부딪힌 걸 발견하시면 가능한 한 빨리 따뜻한 물 같은 걸로 닦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엔 시각적인 불쾌감이랑 이런 간접적인 피해가 주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바로바로 닦아내야겠네요. 근데 이 벌레들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나타난 걸까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 살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토종은 아니고요. 외래종입니다. 최근에 그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중국 산동반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원래 원서식지는 중국 남부나 대만, 좀 더 따뜻한 지역인데 아무래도 기후변화 영향으로 서식지가 점점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아, 기후변화랑 관련이 있는 거군요. 이게 그냥 한번 어쩌다 들어온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럼.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앞으로 좀 더 이런 패턴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배 타고 왔다 이런 이야기가 많던데요. 네, 그 경로에 대해서는 이제 인천항 쪽을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박 컨테이너 같은데 알이나 유충 상태로 묻어 들어왔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초기 소수개체가 유입된 후에 국내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자체적으로 번식하고 확산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좀 낮은 걸 보면 그런 시나리오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도시 환경이라는 게 곤충한테 쏙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량으로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생존력이 대단한가 봐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국내에서 발견된 러브버그의 유전자를 분석해 봤더니 살충제 저항성과 관련된 유전자가 무려 128개나 확인됐습니다. 128개요? 네, 이게 일반적인 곤충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살충제에 어느 정도 내성을 가진 개체군이 우리나라로 유입됐고, 그래서 이 도심 환경에서도 방제 작업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살아남아서 번성할 수 있었던 거죠. 와, 이미 약간 준비된 상태로 들어왔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 생존력이면 이거 앞으로 계속 여름마다 이렇게 겪어야 하는 건가요? 좀 걱정되는데요. 아, 다행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러브버그가 강한 햇빛에는 좀 약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딱 지금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가 7월 중순 넘어가면서 기온이 더 오르고 햇볕이 강해지면 자연적으로 개체 수가 확 줄어듭니다. 아마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심한 시기, 그러니까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 일주일 정도만 참으면 좀 나아지겠군요. 다행이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천적이 없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건 사실인가요? 왜 천적이 없죠? 네, 그게 성충의 경우에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나 개구리 아니면 다른 포식성 곤충들이 이 러브버그 성충을 잘 먹지 않아요. 기피하는 거죠. 그 이후로는 몸에서 약간 신막 같은 혹은 산성물질 같은 걸 분비하고 또 껍질이 좀 단단해서 맛이 없거나 먹기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 연구진의 분석도 비슷하고요.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니.
허허. 네, 다만 땅속에서는 유충 단계에서는 일부 새나 거미류 같은 것들이 먹기도 합니다. 성충만큼은 아니지만요. 그렇군요. 성충은 맛이 없어서 인기가 없다. 그럼 방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천적도 없고 그렇다고 살충제를 막 뿌릴 수도 없을 텐데요. 생태계 문제도 있고. 네, 맞습니다.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은 다른 유익한 곤충이나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플로리다 사례를 참고해서 장미향을 이용한 유인 트랩을 설치해봤는데 이게 국내 종하고 미국 종의 습성이 좀 달라서 그런지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아, 효과가 없었군요. 네. 그리고 밤에 불빛으로 유인해서 잡는 장치도 쓰는데 이건 러브버그뿐만 아니라 다른 나방이나 여러 곤충까지 같이 잡히는 단점이 있고요. 결국에는 아직 뾰족한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대처는 그냥 이 벌레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는 산이나 공원 같은 곳 출입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연구가 진행 중인데 특정 곤충에게만 감염되는 곰팡이, 이걸 이제 곤충 병원성 곰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걸 이용한 생물학적 약제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러브버그만 특이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물질, 뭐 페로몬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술이 빨리 개발되면 좋겠네요. 아까 이게 자체적으로 확산한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인터넷에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누가 부산에 일부러 러브버그를 풀어놨다, 뭐 20마리 방사했다 이런 글이 돌아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이게 정말 그렇게 쉽게 퍼질 수 있는 건가요? 아, 그 글 말씀이시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외래종이 어떤 새로운 지역에 완전히 정착하려면 그냥 성충 몇 마리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알을 낳고 그 알에서 깨어난 유충이 성장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 예를 들면 유기물이 풍부한 습한 토양 같은 그런 특정 서식 조건이 딱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아, 환경 조건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 그 붉은 물개미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 차례 국내에서 발견됐었지만 결국 토착화되지는 못했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온라인 게시글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그것 때문에 러브버그가 갑자기 부산까지 확 퍼질 거라고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괜한 걱정이었네요. 다행입니다. 자, 오늘 러브버그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중국에서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유입된 외래종이고 또 살충제 저항성이 워낙 뛰어나서 도심 환경에서도 이렇게 급증할 수 있었고 특유의 어떤 방어 물질 때문에 성충은 천적이 거의 없어서 방제도 쉽지 않다. 하지만 사람에게 직접 해를 끼치는 건 아니고 또 곧 자연적으로 개칠 수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은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현상을 그냥 징그러운 벌레가 많아졌다 이렇게만 보시기보다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결국 기후변화 문제, 또 국가 간 교역 증가, 그리고 우리 도시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더 큰 문제들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러브버그의 정확한 특성이나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불필요한 공포심을 줄이고 또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충제의 내성을 가진 외래종이 우리 도시 환경에 갑자기 나타나고 또 이걸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 이게 어쩌면 비단 러브버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마주하게 될 어떤 도시 환경 문제의 한 단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새로운 종류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는 과연 어떤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할까요? 시청자분들도 방송 들으시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